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HDC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업 좀 차트를 좀 보면서 이야기 드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해 2018년 4월 달이었죠. 일단 4월 달에 일단 거래 정지가 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주가가 좀 흘러내리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좀 돌리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DC, 일단 현대그룹이 계열사인데, 요번에 그 지난 거래 정지 되었던 이유는 이 HDC와 그 HDC 현대산업개발 기업과 이제 흡수 합병을 통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단 거래 정지가 되었던 구간이 있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주가가 흘러내리다가 지금 계속 다시 한 번 더 돌리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이게 HDC가 지주회사로 전환을 시작을 하면서 좀 일단 긍정적인 이슈가 뭐가 있는지, 이제 흡수 합병을 통해서 향후 어떤 그 이유로 흡수 합병을 했는지,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어디냐면은 지난번 이제 흡수 합병 이후에 수급 주체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수급을 보면은 이제 기관들이 계속해서 사기 시작했어요. 흡수 합병 이후에 일단 기관에서 일단 연기금이 계속해서 사는 게 눈에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금투 쪽과 투신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눈에 띈다라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그 최근 흐름을 보면은 이제 주가가 돌리기 시작했을 때죠. 2019년도 이제 올해부터 주가가 돌리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 돌리는 주된 수급 주체가 이제 금융투자, 그리고 투신, 그리고 이제 연기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곳의 수급 주체가 왜 매수를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향후 이제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연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HDC가 이번에 이제 흡수 합병 한 이유에 대해서 좀 먼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얘네가 실제로 현대산업개발과 흡수 합병해서 취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무엇이 있냐,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적대적인 M&A를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이제 기업 내부에 대해서 좀 조직력을 좀 강화시키는 부분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지배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점, 이제 여기에 대해서 향후 이제 이 기업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뷰를 볼 수 있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보았을 때 실제로 이런 지배구조가 개선이 된다면은 결국에는 이게 안정적인 배당이 나올 수 있게 되고, 향후 이제 배당을 늘려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장기적인 투자 관점의 자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좀 단기적인 시세 차익보다는 장기적으로 보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번에 이제 HDC 연기금 매수는 향후 이제 배당이 늘어가는 부분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이제 들어오는 장기적인 매수 자금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반면에 금투나 투신 같은 경우는 이런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이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제로 이 HDC가 어떤 호재거리가 있나, 이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얘네가 지주회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기업이 특출나게 잘 돼서 크게 해서 올라가는 것을 살피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얘네가 지금 이제 HDC잖아요. 지금 이 최근 공시를 살펴보면은 그 안에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이제 관계회사를 보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특정 섹터가 올라가지고 실적이 잘 나왔다, 이것을 분석하기에는 상당히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들어가기보다는 이 HDC가 향후 어떤 사업 전략을 짜고 있는지 여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얘네가 흡수 합병한 이유가 향후 이제 부동산 쪽에 대해서 좀 이제 종합적으로 컨설팅하는,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이제 그런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이제 흡수합병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부동산 업황에 대해서 좋아진다면은 일단 긍정적인 뷰를 보고 있다면은 일단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기관들 쪽에서 수급 들어오고 있는 이 금투라던가 투신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쪽에서 어느 좀 긍정적인 호재거리가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다면은 요번에 이제 흡수합병 했던 현대산업개발, 이제 HGC 현대산업개발에서 이제 최근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일단 좀 흥미로운 구간이 이제 용산에 대한 부분이에요. 용산 지역에 대해서 이제 뭐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거기가 이제 그 공원으로 이제 조경 재개발되면서 좀 그 유동 인구가 다시 과거에 잘 나갔다가 이제 최근에 점점 이제 줄어들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 다시 한번 재개발이 들어가면서 일단 다시 한번 이제 좀 긍정적으로 좀 부각되고 있는 부분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관련 실적이라던가 좀 이제 늘어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일단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제로 이런 단기간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수급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뭐 자세하게는 저도 정확히 살펴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투와 투신이 들어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고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 이제 계속해서 배당이 늘어나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좀 이제 들어오는 매수 수급이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결국에 지금 자리가 이제 초입 구간이라는 거죠. 이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흡수합병 되고 나서 이때부터 계속해서 매수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대충 평단을 계산을 해본다면은 그 흡수합병 이후 평단을 계산해 본다면은 이제 한 요 정도쯤 된다라는 거죠. 요 정도 안에 이제 평단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얘는 지금 가격보다 더 올라가지 않을까. 단 이 전제 조건은 이 부동산 사업이 계속해서 호황으로 넘어갈 때라는 이제 전제 조건이 붙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HGC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좀 개인적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추세를 따라서 매매하는 이제 기술적으로 매매하는 공략도 되고 또 하나를 들어보자면은 이게 빠질 때 이제 뭐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들 애들 적금 넣어주는 거 있죠. 대학교 등록금이라던가 뭐 이제 이런 학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결혼자금이라던가 이제 뭐 매년 적금을 넣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 이런 관점으로 해서 접근하는 종목으로도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적금보다는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현재 지금 돌리고 있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살펴봐야 될 기업이 되게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이제 몸이 하나다 보니까 좀 여러모로 이제 불리한 부분들이 있죠. 이제 진짜 기관 투자들이 분석하는 거랑 제가 하는 거랑 이제 시간적인 개념이라던가 이제 정보적 질적인 측면이라던가 상당히 많이 불리한 지고 들어가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가치적으로 들어가서 비교 분석해서 들어가기 상당히 어렵다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일단 이런 큰 그림만 그려가지고 좀 전략으로 접근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지금 다시 한번 더 이제 돌리고 있는 모습, 요번에 어디까지 돌려질지 한번 이제 그런 관점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HDC는 요번에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관심 종목으로 담아놓고 추가적으로 매수해볼 만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될 때 다시 한번 더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